전해드리는 정보 카페입니다. 정보 카페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요.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다더라. 근데 그런 게 때로는 나하고 그 무슨 상관인데 싶은 그런 법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달 25일에요.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평화경제특구법.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우리 강원 지역 주민들이 특히 남북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고성과 인제가 속한 강원도 접경 지역은요, 그동안 군사 규제로 발전이 어려웠잖아요. 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분은 미래정책연구소의 박상진 대표십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산업광역권 시대 미래정책연구소 박상진 대표입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앞에 제가 잠깐 말은 했습니다만 저도 좀 잘 몰라요. 어떤 법입니까? 네, 이 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과 낙후된 접경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접경 지역의 평화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법률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접경 지역 특별법 등 접경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은 평화 경제라는 시대적인 지향성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용어를 법률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라든가 또 평화의 중요성이라든가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 인제 등 강원도 접경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군사 규제 완화, 남북 교류 재개 등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 후에 이제 시행하니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으로 지역 좀 짚어볼까요? 어디입니까?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북한 인접 지역 중에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요. 특구가 조성되는 예상 지역은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을 비롯해서 인천, 강화, 옹진, 경기,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등 15개 접경 지역 시군입니다. 그렇군요. 인천, 강화, 옹진, 경기도 김포 쪽도 고양, 파주, 연천 여기도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는 강원 쪽에 더 신경이 쓰여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이런 지역이 됩니다. 자, 평화경제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지정하는 절차도 있겠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평화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그 접경 지역이 다 지정이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되나 보다 했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요청을 해야 되고 말씀 들어보니까 심의를 거친다고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특구로 지정되려면 지자체가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우선 남북 교류 협력 확대와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네. 지자체들은 접경 지역 발전의 기회가 열렸지만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좋은 과실을 얻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위해 능력 있는 기획 행정력 등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업은 국세 지방세 감면, 조성용지 임대료 감면,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남북 교역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특혜성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낙후된 접경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접경 지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네, 많이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됐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에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게 되면 생산 유발효과 6조 원, 고용 창출효과 5만 4천 명 등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특구법이 시행될 때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또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여러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학과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최종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상 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지역으로 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에는 속초와 양양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속초 양양이 접경지역인 고성, 인제와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라는 면에서 특구 지정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특별법에서 제외된 속초와 양양을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래정책연구소의 우리 박상진 대표께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이게 속초와 양양이 포함돼야 바람직하다. 또 이런 말씀도 지금 해주셨는데, 자, 이번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말을 법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예. 전쟁이 없는 적대적인 위협이 없는 평화 상태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 조건임을 대변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평화 상태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래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5월 25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이 평화경제특구법에 들어있는 평화라든가 평화경제, 남북경제 공동체라는 말들이 빠져 있어 발전 동력의 한 축을 스스로 상실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당분간 평화경제특구법을 잘 활용해야 하겠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평화경제특구법의 평화경제의 내용을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담기고 가져오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가 또 있을까요? 네, 북한과 인접되어 있는 고성, 인제 등 설화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성장 발판을 통해 접경지역 인접 지자체와 공동의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인구 소멸의 실효적인 대응, 남북 교류 협력의 토대 등이 마련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연간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